자, 넘기겠습니다. 한국 경제 버팀목 반도체 쇼크 삼성 D램 점유율 1년 새 급락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매일경제신문 1면에 좀 실려 있고요. 다른 조선일보를 비롯해 몇몇 신문에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이재용이 일자리 푼다. 하반기 채용 7천 명이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인도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만남이 큰 계기가 됐다. 이런 해설도 좀 따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삼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합니다만은 그 한국 경제의 현실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아마 비친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과도 또 연계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꼭 정치적인 연관성 이걸 따지기 전에요. 예. 지금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사실 반도체가 유일했습니다. 예. 수출에서도 그랬고요. 고용 효과에서는 사실 반도체라는 게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확장성이 넓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반도체가 2016년 하반기, 정확히 말하면 4분기부터 수포 호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랑세였거든요. 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반도체가 크게 보면 이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D램이라는 분야와 지금 인텔이라고 우리 PC에 바로 들어가는 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낸드라는 분야인데 이 두 분야로 나뉘지만 삼성전자는 D램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SK 하이닉스가 예.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받쳐주는 게 결국 두 회사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도 전망을 했습니다만 2019년 그러니까 올해 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예. 이 수포 호황이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 것이다. 예.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지는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50%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4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먼저 감지가 되고 예.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도 예.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 한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예. 크고 어찌 보면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이 지탱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또 늘려요? 채용 규모는 늘려요? 꼭 삼성전자만이 아니겠죠. 뭐 예. 삼성그룹 전체의 사실 고용 현황을 따지고 보면 삼성은 뭐 매년 어찌됐든 뭐 지속적으로 인력을 꾸준히 채용을 해왔는데 이 7천 명이라는 숫자가 기존에 했던 인력 채용과 과연 어느 정도로 갑자기 뛴 것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비정규직으로는 채용을 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물론 뭐 띄운 상황입니다만 뭐 지난번 인도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서 서로 뭔가 이 일자리를 좀 국내에서 만들어 달라라고 대통령이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위기긴 합니다만은 또 그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겠죠. 예, 사람에게 더 투자를 하고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수록 그 기업이 더 커질 확률도 있으니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부터 기업과 노동계를 직접 만나겠다 이런 얘기로 좀 화답을 좀 했습니다. 그 밑에 기사는요. 성장 이론 없는 진보주의 문제 많다라고 김병주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는 참여정부 시즌2가 성공하려면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를 참여정부 시즌2라고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구체제의 잘못된 관행, 불공정, 반칙과 특권이 싸움의 상대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10년이 지났다. 그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비난했던 사람들도 알게 됐다. 그의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즌2는 이런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공 비결은 자명하다. 노무현은 시민보다 앞서갔지만 문재인은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 담론과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담론만 강하면 공하기 쉽고 정책만 능하면 방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 칼럼, 박내용 칼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인데 박내용 칼럼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바도 분명히 이 맥락과 연계돼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현 정부의 정책, 시민과 함께 가는 것 같습니까? 시민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까? 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은 나올 것 같고요. 더 지켜봐야 됩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장 주도론,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그것이 만약 성공을 하려고 해도 이론적으로 예. 여러 가지 같이 입안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 성장이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예. 얘기는 많이 있고 또 말이 소득 성장이라는 그 성장 단어가 들어가 예. 있을 뿐이지 이거는 성장론이 아닌 그냥 분배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만 성장이고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겉에서 이렇게 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또 까놓고 예.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예. 준비도 하고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조심해라 이런 예.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사실 그 삼성전자 예. 7천 명 채용한다는 부분도 보면은 사실 기쁜 소식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예.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또 한편으로는 예.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고용을 하고 고용을 안 하는 거는 회사가 예. 잘 되고 안 돼요. 또 미래 얼마나 투자를 하거나 안 하냐. 예. 하여튼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 해야 되는 건데 이 제목에서도 봤지만 문 대통령과 인도 독대 보름 만에 꼭 뉘앙스가 대통령을 만났으니 이제 풀겠다. 뭐 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계속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이게 대통령과 무슨 그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 51시간 방향은 맞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다.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것에 화답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소상공인 비서관도 신설하고 지금 기업과 이런 소상공인들 직접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비판들을 수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내용 칼럼과 같은 기사를 좀 읽고 반영을 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그 예. 현장의 예. 목소리를 듣겠다. 예. 이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건 않습니다. 아니다. 예. 예. 무슨 얘기냐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예.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수정할 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70년대죠. 한국적 민주주의는 독재였습니다. 예. 민주주의 앞에 무슨 적 또 무슨 단어를 넣으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예. 성장 앞에 예. 뭔가의 단어를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사실상 분배 정책인 거죠. 예.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예. 성장에 대한 그 정확한 경제 정책을 예.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장이 아닌 걸 성장인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규제 예.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새겨들어서 실패한 정부가 아닌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사건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밀수 탈세 혐의 조연아 4년 만에 또 구속영장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사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에어에 대해서 이 정부가 면허 취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민 부사장이 외국 임원인 것을 대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가 되겠죠. 한웅 부단님, 이거 법률가시니까 이거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취소가 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감내하겠다는 건가요, 정부는? 뭐 취소를 시킨다라고 하면 그거에 예. 대해서는 이제 뭐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지만 예. 어찌됐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이고 예. 이게 지금 외국인 이사 임원을 한 것이 이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예. 뭐 기속행위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침해적 행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인데 뭐 그런 고용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정이 변경돼서 예. 이 법을 제정했을 때하고는 약간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입법으로 반영을 해서 외국인 임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도 뭐 취소 사유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입법 개정이 될 텐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취소 사유로 규정이 돼 있고 그러나 기속행위는 아니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 재반 환경이나 사정을 감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이 통합진보당을 강하게 변호를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되면 민변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데 김철근 대변인, 부적격한가요? 아니면 적격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지금 이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대통령 그 캠프의 법률 지원단의 멤버였다라는 게 지금 사실 좀 큰 문제거든요. 이 인연과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국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걸 제가 여기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권 분립의 핵심입니다.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고위직인데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스스로 견지해낼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뒷심 달렸던 붉은 카리스마 우승은 우주 동반자다라고 하는데요. 티오픈에서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던 타이거 우즈가 뭐 끝내 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좀 우승을 놓치긴 했습니다. 윤 의원님도 이 경기 보셨어요? 예, 저는 좀 지켜봤었습니다. 40분 정도 1위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디오픈이라는 게 뭐 골프 분야에서 지존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려 뭐 2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왔다는 게 그게 타이거 우즈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뭐 골프는 저렇게 스타가 있어야 흥행이 되는 스포츠 뭐 다른 스포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점에 있다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던 스타가 다시 재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올 때 아이들이 뛰어와서 안았는데 그 우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를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내가 겪은 고통만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제 그런 말들을 좀 했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소설 광장의 작가 최인훈 작가가 타계를 했습니다. 분단의 종식을 보지 못하고 떠난 문학광장의 거목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기사들이 굉장히 크게 좀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넘겨야겠습니다. 자, 박원순 오타빵과 관련해서 열악한 주민 사정을 체험할 기회다라는 찬성과 세금 200만 원을 낭비한 퍼포먼스다라는 반대 논란도 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6명 가운데 1명이 아빠, 작년보다 65.9% 늘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뭐 살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자, 중국이 이번에는 가짜 광견병 백신 일파만파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에 가짜도 논란이 됐는데 이제는 광견병과 같이도 가짜 백신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옆에 편의점, 점주들 피눈물 난다라고 해서 편의점의 어려움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가? 아니다. 임대료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그리고 편의점이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 저희들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기무사 문건 67쪽 전체가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대사의 계엄 인정 협조 얻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1980년 5.17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1980년 5.17과 같은 사태를 다시 일으키려고 기획했던 건가요? 일단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많이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일단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매우 자세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민주화 30년이 지나왔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지금 달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평화적 민주 시위라고 해서 세계 외신이 극찬하는 상황에서 5.17 군사 쿠데타와 같은 것을 기획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가 그리고 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무 그 사령부도 군인이 국민들 시위를 하는 국민들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을 뭘로 봤는지를 아주
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야당 의원들은 그 당시에 뭐 준비 검토 문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군인들이나 보고를 받았던 체계까지도 모두 처벌을 하는 것으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